아이고, 등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지난달 35도가 넘던 어느 날 75세 박성만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고추 따기를 하다가 등과 목 뒤가 새빨갛게 타버린 거였어요. 의사가 보니 2도 화상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씻었는데, 그 다음부터 더 아프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 방법 써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이제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바로 제가 알려드린 미지근한 물 응급처치법 덕분이었죠. 저는 25년간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지금은 피부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선영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박성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어요.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 트러블을 함께 해결해드리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응급처치로 소중한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만 할아버지처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달아오른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분들, 얼음을 직접 대시는 분들, 심지어 된장이나 치약을 바르시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첫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름철 피부 손상은 그 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만 할아버지도 그 후 석 달 동안 계속 병원을 다니셔야 했거든요. 여름에 받은 피부 손상이 겨울까지 이어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색소 침착까지 남을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그럼 달아오른 피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도, 그러니까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38도 정도가 딱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 속 모세혈관들이 놀라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이미 열을 받은 혈관을 더욱 확장시켜서 염증을 키우고, 너무 찬 물은 갑자기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피부에 충격을 주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마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줄기가 목과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혈류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깨 뒤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뭉쳤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그 느낌 정말 시원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아무리 미지근한 물이라도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씻겨 나가거든요. 작년 여름 제가 남해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일이에요. 파라솔 그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새 발등이 빨갛게 타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니까 따가움이 한결 나아지더군요.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정말 다르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텃밭일을 하시거나 시장에 다녀오신 후 목과 팔이 따끈따끈하다 싶으시면 미지근한 물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드릴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응급처치를 끝내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진정 케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아오른 피부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천연팩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집에 녹차 티백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68세 정미숙 할머니가 지난주에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녹차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린 국화꽃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국화차를 우린 물로 화장솜을 적셔서 얼굴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국화는 예로부터 열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현미차입니다.
현미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거든요. 세 번째는 캐모마일 차인데 이건 특히 민감한 피부에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알로에와 오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로에를 자를 때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끝이 알로에 살을 가르면서 투명하고 끈적한 진액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진액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시면 마치 젤리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바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천연 보습 성분이에요. 오이는 어떨까요? 오이를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내보세요. 그 차가운 오이즙 한 방울이 뜨거워진 피부에 떨어지는 순간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마치 여름날 에어컨 바람을 처음 맞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로에 진액 2스푼과 오이즙 2스푼을 섞어서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달아오른 부위에 살살 올려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팔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시고 1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생기면 사용하지 마시고 괜찮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팩을 올려놓으셨나요? 그럼 이제 10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 아까우니까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역시 하나, 둘, 셋을 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피부도 더 편안하게 진정될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관절염이 있어서 팩을 바르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스프레이 병을 활용해 보세요. 알로에 오이 우린 물을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뿌리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천연 팩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보관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시되 이틀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 이후에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팩을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5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피부가 놀랄 수 있거든요. 10분이 지나셨으면 팩을 제거하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한결 시원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팩을 사용한 후에도 따가움이 계속되거나 붓기가 심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찬물로 헹궈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연 팩으로 응급처치를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회복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팩으로 응급처치를 마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보습 케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선생님, 약국에 가니까 보습제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72세 김옥분 할머니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보습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선택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낮에는 가벼운 수분크림을, 밤에는 좀 더 진한 시어버터나 바셀린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 활동을 하시면서 땀도 나고 옷과 마찰도 생기니까 너무 끈적한 제품을 바르면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라서 좀 더 진한 제품으로 충분히 보습해주는 게 좋아요. 약국에서 보습제를 고르실 때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수분크림은 무향이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알코올이나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좋아요. 밤용으로는 바셀린이나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간 좀 더 진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부가 너무 빨갛고 가려우시다면 하이드로코르티손이 들어간 연고를 사용해 보세요. 이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이에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콩알만큼 짜서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바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얇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이드로코르티손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일주일 써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습제를 구분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용기 모양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종 수분 크림은 보통 펌프형이나 튜브형으로 나오고 밤용 진한 크림은 큰 통 모양으로 나와요. 또는 질감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손등에 발라보시면 수분 크림은 쉽게 발리고 금방 흡수되지만 시어버터나 바셀린은 좀 더 끈적하고 오래 남아있거든요. 혹시 물집이 생기신 분들 계시나요? 물집을 보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물집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보호 반응입니다. 피부가 손상되면 그 아래쪽에 투명한 체액이 차면서 상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 비가 새면 양동이를 받쳐 놓는 것처럼 우리 몸이 스스로 상처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천연 보호막인 셈이죠. 물집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터뜨리지 않는 겁니다. 터뜨리면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보습제를 살살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집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물집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점점 넓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피부과나 응급실로 가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 치유가 느리고 감염 위험이 높아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물집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샤워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가 피부에 수분이 가장 많이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심장 쪽을 향해서 바르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습기가 차기 쉬우니까 보습제를 바른 후에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보습 케어가 끝났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불금을 다시 만들 원인을 생활 속에서 없애는 거예요. 응급진정과 보습까지 끝났으니 이제 재발 방지가 핵심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옷차림이에요. 선생님, 여름에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워서 얇은 옷을 입자니 피부가 타고 두꺼운 옷을 입자니 너무 덥고. 69세 조순이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답은 바로 헐렁한 면옷입니다. 왜냐하면 밀착된 옷의 마찰과 열 포집을 줄여서 불금 재발을 예방해 주거든요. 집에 있는 헌 티셔츠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 번 세탁해서 좀 늘어난 티셔츠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름철 최고의 의상이에요. 새 옷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 섬유가 부드러워져서 피부에 자극을 덜 주고 적당히 헐렁해져서 바람이 잘 통하거든요. 특히 목 부분이 넓게 파인 티셔츠를 추천해드려요. 목과 어깨 부분이 시원하게 통풍되면서 열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색깔은 하얀색이나 연한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은 열을 흡수해서 더 덥게 느껴져요. 혹시 땀티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럴 때는 베이비 파우더를 아주 조금만 사용해 보세요. 목 뒤나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정말 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이제 실내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 달아오른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서 벗겨짐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건조한 당김이 생기면 피부가 다시 달아오를 수 있어요. 에어컨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바람의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천장을 타고 돌아서 내려오도록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내 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 두셔도 좋아요.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바람을 쐬지 마시고 벽이나 천장을 향해서 틀어두시면 공기가 순환되면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선풍기를 벽을 향해 틀어두시고 타이머를 2시간 정도로 맞춰두세요. 은근한 자외선까지 차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커튼을 반쯤만 내려보세요.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서 손상된 피부가 더 자극받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내리면 답답하고 안 내리면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반쯤만 내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2, 3도 정도 내려갑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햇볕이 가장 뜨거우니까 이 시간대에는 꼭 커튼을 쳐두세요. 달아오른 피부가 다시 자극받지 않으려면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건조한 공기는 손상된 피부에 당김을 만들어서 더 따갑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시면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가습기가 있으시면 좋지만 없으시면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세요. 아까 언급했던 빨래를 말리는 방법과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 그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청소를 자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완전히 버리고 깨끗이 닦아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60% 정도가 좋아요. 너무 덥거나 습하면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 피부 재생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침대 시트도 면 소재로 바꿔보세요. 화학 섬유보다는 면이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통풍도 잘 되어요. 특히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셔야 해요. 얼굴이 직접 닿는 부분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재발 원인들을 차단했다면 마지막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자외선 차단과 영양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는데 굳이 선크림까지 발라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네, 꼭 발라야 합니다. 예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요. 71세 박영순 할머니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와요. 유리창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자외선 A 파장은 유리를 통과해서 실내까지 들어와요. 거실 창가 근처에 자주 앉으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거나 화분에 물을 주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손상이 누적되거든요.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기초 화장품을 바른 다음 선크림을 한번 발라주세요. 얼굴에 바를 때는 이마, 양쪽 볼, 코, 턱 5부위에 점을 찍듯이 발라주신 다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코와 광대뼈 부분은 튀어나와 있어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10분 후에 두 번째로 덧발라주시되 이때는 첫 번째 양의 절반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해서 불편하거든요. 저녁 세안할 때는 선크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 세안을 하세요. 먼저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으로 선크림을 녹여내신 다음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씻어주시면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가 필수예요. 챙이 7cm 이상 되는 모자를 선택하시고 검은색보다는 하얀색이나 연한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소재는 면이 최고예요. 모자를 쓸 때는 이마 전체를 덮도록 깊숙이 써주세요. 이제 몸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주스를 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 반 개와 당근 1개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수박 2조각과 비트 작은 것 하나를 갈아 만든 주스예요. 비트의 리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주황색 색소로 피부 재생을 돕고 리코펜은 빨간색 색소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주스는 만들어서 바로 드시거나 하루 안에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보다는 당근, 비트, 오이, 샐러리 같은 야채 주스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물도 하루에 8잔 정도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드시면 자연스럽게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름철 달아오른 피부를 관리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응급처치하기, 천연 팩으로 진정시키기, 올바른 보습 케어하기, 생활 환경 정리하기, 자외선 차단과 영양 관리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수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의 피부가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것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